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대 중후반의 한 여성입니다. 인생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다른 이들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진정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말이에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겪은 놀라운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출신입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성장해 중학교까지 거주했고 고등학교 때 육지로 이사해 친척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제주도가 크게 주목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조금 밀접하지 않은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척집이 경기도와 서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 대도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친척 누나와 함께 서울에서 열리는 유명 가수 콘서트에 가기도 했고 유명한 장소에도 여러 번 다녀왔죠. 제 친구들 중에는 육지에 친척이 없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저를 정말 부러워했어요. 서울에 다녀오는 것이 올해의 꿈으로 여겨졌습니다. 소원을 말하는 친구도 있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큰 꿈을 키운 나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엄마에게 더 큰 곳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해녀로 일하시고 아버지는 수산물 경매장에서 일하셨지만 두 분 다 열린 사고를 가지셔서 내 꿈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경기권에 사는 친척에게 부탁하신 덕분에 고등학교 때부터 경기권으로 올라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떠나고 살았던 삶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학교 다니는 것 외에는 많은 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은 맛집 체인점들을 보며 놀라운 세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매일을 초콜릿을 맛보는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척 언니의 도움을 받아 공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위권 대학교에 이과 계열 전공으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며 칭찬해 주시고 이웃들에게도 소문을 타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이 들어도 해녀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했고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몇십 년 동안 걸어온 길에는 돈으로만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항상 이야기하셨죠. 어머니는 겉모습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가짐은 항상 올바르셨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며 상처 주고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상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수단으로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죠. 특히 외모를 중시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거만한 행동을 하는 한 분을 망신시켰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김씨 부인 있잖아. 내가 그렇게 해줬지.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하셨죠. 외양에 신경 쓰고 여자다운 자세를 가지고 다니는 게 더 낫다고 그러더니 무슨 꿈인지 모르는 소리를 해대길래 참았지만 세 번째에는 그냥 한 방을 날려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진짜 아무도 말리지 못해. 솔직히 말해 엄마는 화장하지 않아도 이쁜데 화장하면 더 예뻐지겠지. 엄마는 안 꾸미면 그냥 이쁘겠냐? 특히 엄마는 특별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화장해도 멋지겠다. 사람은 자신의 생김새에 맞춰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그런 걸 필요하지 않아. 우리 자식들을 행복하게 키우는 게 중요해.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챙겨 먹으면서 살면 됐어. 나는 그게 좋아. 그것이 최고인 것 같아.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외모를 가지고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무례하게 말하면은 그걸 참을 수 없어. 어딜 가서 그렇게 말하느냐? 엄마는 그런 일들을 참을 수 없어. 대단한 엄마지. 나는 그런 엄마를 정말 사랑해. 엄마는 정말로 씩씩한 분이야. 해녀 일을 하면서 지쳐 호흡이 곤란해져도 자신의 방식으로 이겨내고 있어. 그 덕분에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그런 엄마와 많이 대화를 하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며 1년을 보내며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만큼 연봉도 좋았고 회사 규모가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사람들에게 좋게 대해주는 것에 자신 있었고, 그러다가 한 선배가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선배분이었고 일찍 일어나 커피를 사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후에는 제게 연락을 주고 매우 고마워하며 밥을 사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밥 한 끼 정도라고 생각하며 만났습니다. 만나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선배와의 만남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이렇게 제주도 사람들은 나르시처럼 좋은 성격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거예요. 좋게 봐주세요. 맞죠? 뭐, 아니에요. 내가 아는 여자들과 어차피 다르죠. 너무 다르죠? 부지런하고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어요. 대체로 여자들은 그들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렇죠. 어머나, 저를 너무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인데도 칭찬을 받으니 참 좋아요. 그렇게 밥도 사주시고, 근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혼자랑 밥 먹는 거 괜찮을까요? 여자친구가 없는데요. 누가 그러는데요? 나 여자친구가 있대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회사 앞에서 여자분을 기다리다가 같이 가시는 걸 본 적이 있어서요. 당연히 여자친구 분이신 줄 알고. 아니에요. 전혀. 그분은 나랑 진짜 오랜 친구예요. 20년 넘게 알아온 동창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알고 계신 유치원 친구. 그 선배는 유치원 때부터 친한 여자친구를 오해한 거라고 해요. 그 말을 듣니까 좀 편안해질까 봐요. 제가 그 선배와 친해질 필이 생겼어요. 무슨 행동을 하면 신기해하면서 날 쳐다본다고. 웃어주는 선배 덕분에 회사 생활이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다독여주는 모습도 너무나 좋았고요. 그 선배는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었어요. 서울 좋은 동네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과외와 유명한 학원을 다니며 성적을 올렸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곱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얼굴에 잡티 하나, 주름 하나 없이 깔끔하더라고요. 딱 누가 봐도 고급스러운 남자라고 쓰여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의 엄마가 피부과에도 주기적으로 데려가서 잡티 제거도 해주시고 마사지도 받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는 그런 엄마와 쇼핑도 다니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저는 제주도에 계신 해며 엄마와 단 한 번도 피부과, 마사지샵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만약 그 선배의 일상이 신기하더라고요. 여자도 안 가는 곳을 남자가 엄마와 함께 다닌다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저와 조금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친분을 조금 멀리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선배는 제게 적극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 말을 하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심심하다고 해서 제게 밥 먹자 술 먹자고 하면서 말했고 주말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최신 영화를 같이 보자고 했어요. 저와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몇 번 거절하기는 했지만 처음 받아보는 남자의 관심에 저 역시도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함께 있고 연락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희는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와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남자의 여자 사람 친구였는데요. 남친의 아주 오래된 친구인 이 여자는 저와의 만남 자리에 몇 번 나와서 이 선배의 장점에 대해서 엄청 좋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래씨 얘 정말 내 친구라서가 아니라 진짜 이 정도면 1등 신랑감이라니까 집 안 좋지 돈도 있지 그리고 얘네 부모님이 얼마나 현대적이신데 고리타분한 옛날 마인드 가진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니까. 나도 여자지만 이런 남자 만나기 힘들어. 나야 뭐 워낙 오랫동안 친구를 지내서 얘가 남자로 보이지 않는 게 함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니 제가 더욱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민주라는 남친의 여자 사람 친구는 나이는 저보다 4살 위이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언니처럼 제가 잘 따랐어요. 두 사람이 오래된 친구라고 했고 저를 잘 챙겨주니 당연히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제가 모르는 남자친구의 옛날 이야기나 부모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귀가 솔깃해져서 더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친구는 우리 데이트 자리에 민주 누나를 자주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 둘이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도 민주 누나가 심심하다고 연락하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가라고 했고요. 어느 날은 제가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영화를 보고 있을 때 민주 누나가 술에 취해 연락을 해왔는데요. 야, 나래야. 그 민주가 말이야. 술 많이 취했네.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어쩌냐? 뭐, 지금 영화관이야. 우리 영화 보고 있는 중이라고. 가긴 어딜 가? 아니, 그래도 민주가 취해서 혀가 꼬부라졌는데 어떻게 가봐야지? 오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차라리 갈 거면 나랑 같이 가. 그래, 그럼 얼른 가자. 영화는 다음에 또 보면 되잖아. 내가 다음 주에 다시 영화표 예매해서 같이 보자. 응, 알겠어. 저희는 영화를 보던 중에 민주 누나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는 술집에서 몸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더라고요. 민주 누나는 제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어디 있었느냐며 보고 싶었다고 얼싸안려요. 황당한 상황에 저는 순간 어이를 잃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얼굴을 찡그리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해하지. 낯선 여자가 나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할지 알아. 그런데 민주 언니야? 너는 내게 뭘 기대하고 있는 거야? 솔직히 알려줘. 말을 하면서 남자친구는 얼굴을 찡그리고 민주 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함께 걷는 걸음이 서두르고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두 사람 사이를 매섭게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완간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몇 분이 지나고 우리는 민주 언니를 그녀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길에 많은 말 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집에 가야겠다. 우리는 나중에 얘기를 나누자 한마디 던지고 그는 민주 언니를 그녀의 집 앞에 내려놨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지켜보고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민주 언니와 남자친구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 이슈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이 내가 어디서 실수를 한 것인지를 곱씹게 했습니다. 민주 언니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남자친구와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막막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머리가 아프다. 남자친구와 큰 싸움을 한 후 몇 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서로 연락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마주쳐야 하는 산에 커플로서 이런 시기가 정말 불편했어요. 하지만 결국 부부는 칼로 물베기라고 하듯 연애 중에 몇 번은 싸우고 다시 화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몇 번의 곤욕을 겪으면서도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연애를 했지만 몇몇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를 간파한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결혼을 원하며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포즈를 받아 울컥했죠. 그 후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동네에 가는 길을 하던 중 마주치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외모가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원래 그런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니 나도 모르게 조금 심란해진 것 같아요. 어쩌다 그랬는지 분위기가 약간 달라 보였거든요. 남자친구와 닮은 분위기를 가진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집과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최대한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소파에 앉아 있으려니 괜히 땀이 나고 말이 더듬거리게 되더라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나래 씨 맞지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 말 많이 들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집은 제주도에 있고 엄마는 해녀시가, 아버지는 해산물 경매 시장 쪽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집안 여자를 만난 건지 내가 알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 아들을 결혼시킬 집안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우리 부부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서 솔직히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셨다. 얼굴에 자신의 생각을 별로 가리지 않고 표현했지만 결론적으로 내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같더라고요. 더 웃긴 건 그 자리에서 등장한 민주 언니에 대한 얘기였는데 시모는 예전부터 민주 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에 대해서 민주처럼 아는 줄 알았어요. 같은 환경에서 자란 만큼 부모님의 지위나 능력도 비슷해서 결혼은 단순히 감정에 의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맞아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의 부모님 앞에 앉아 있는 나는 너무 창피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자란 환경과 그들의 집안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나는 그러한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이라면 다른 경우엔 엄마처럼 강하게 말을 한 다음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만큼 입에 다다랐어도 말이 무엇하고 싶었어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불쾌한 자리가 끝나고 남자친구가 집으로 데려다 줄 때 차 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울어? 라고 물어볼 만큼 나는 차마 그들의 엄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내내 울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나에게 말했어요. 너 왜 울어? 응, 혹시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야? 그런 거야? 몰라. 모른다고 말하기 싫어. 미안하다. 너 외동부모님이 와운하게 좀 나를 귀하게 키우셔서 다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너가 이해해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크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우리 엄마 아빠랑 살 것도 아니고 나랑 살 건데. 뭐, 어떻게 오빠랑만 살아 결혼하고 나면 시댁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오늘만 잘 참고 넘기면 내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라고 잘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만 참아줘. 응, 제발. 민주 언니가 그렇게 마음에 들면 왜 진작 며느리 삼지 않으시고 그러셨대. 그 언니가 그렇게 좋으시면 지금이라도 그 언니 며느리 삼으라고 해. 난 괜찮으니까.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남자친구에게 막말을 했고 그 사건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일주일 가깝게 서로 말도 하지 않고 회사 안에서도 쌩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우리 분위기를 눈치챈 과장님께서 한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화가 풀렸지. 거기 연애하고 있는 우리 둘, 약혼하는 두 사람. 아주 당신들 때문에 내가 회사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 죽겠네. 너희들 이렇게 사랑 싸움하면 둘 중 한 명을 내쫓을 줄 알아. 알았어. 이게 어디 눈치가 보여서 살 수가 있나? 과장님의 농담 섞인 말에 우리는 다시 자연스럽게 화해했어요. 솔직히 이때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 집에 인사하러 간 다음 날 제가 엄마에게도 전화해서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오히려 더 자신 있게 나의 매력을 드러내라고 했어요. 우리 딸이 어디 가나요? 어떨까요? 아이가 똑똑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엄마 아빠가 제주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내 말은 소용이 없어. 사람의 내재적인 가치가 중요해. 그냥 원래 그대로 내 매력을 보여줘. 그러면 분명히 내 진짜 매력을 알아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거야. 엄마를 믿어. 어떤 딸이고 누구의 딸이든 우리 엄마가 너무 믿고 있는 거니까 역시 엄마는 너무 씩씩해. 나는 혹시라도 엄마가 상심하실까봐 얘기하기가 고민했었어. 근데 엄마랑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관계지. 그치? 엄마랑 나 사이에는 어떤 비밀도 없어. 엄마는 확실히 내 나래가 멋진 여자라고 믿고 있어. 아직 사람들이 너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좀 더 기회를 줘서 내 매력을 보일 수 있게 해야 해. 그러면 분명히 호감을 갖게 될 거니까. 엄마의 말을 듣고 내 안에 없던 용기가 조금 생겼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 결코 쫄지 말라고 다짐했어. 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집에 자주 귀여운 꽃다발도 보냈고
맛있는 수제 초콜릿도 선물했다고 해요. 조금씩 마음을 열어달라고 말했고, 남자친구도 우리 집에 인사를 나왔어요. 몇 번이나 제주도에 여행 와봤다면서 이곳에 대해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을 보고 조금 실망한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전원주택에 살 거라고 상상했는데, 말이야. 모든 연예인들처럼 살진 않아. 서울이나 다른 지방처럼 평범한 주택과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해요. 뭔가 대단한 환상에 빠져 있던 남자친구는 우리 집을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못 살 집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몇 년 후에 이사 계획도 있고 작은 땅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시장에서 일하시다 보니 항상 잘 돌아가는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 돈도 아껴 쓰시고 고급 승용차나 명품 같은 사치는 사지 않으셨어요. 알전부자는 아니지만 풍족하게 살았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회상의 압력이 있긴 없어졌어요. 결혼할 때 돈이 관련되어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려 사항을 가질 적에 대해서 싫어해요.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성이 중요하다고요. 돈이나 외적인 것들을 보고 존경하는 건 거짓된 것으로 여겼어요. 남자친구가 처음엔 실망시키는 일들이 조금씩 나타났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그런 부분을 자신의 친한 친구인 민주 언니에게까지 얘기했던 모양인데요. 엄청 신기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남자친구의 행동에 대해 실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인연을 끊을 수 없었고 결국 양가 상견례까지 이루어졌어요. 인연이란 그런 거라고요. 큰 사안이 아니면 쉽게 끊지 못하고 상견례가 마련되었고 남자친구 집에서 매우 고급스러운 한식집으로 초대받았어요. 부모님은 가지고 계신 옷 중 가장 점잖아 보인 옷을 입으셨고 저는 당일 아침에 엄마가 머리도 해주시고 신경을 써서 준비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서 걱정도 많이 했죠. 뭔가 대단한 환상에 빠져 있던 남자친구는 우리 집을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못 살 집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몇 년 후에 이사 계획도 있고 작은 땅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시장에서 일하시다 보니 항상 잘 돌아가는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 돈도 아껴 쓰시고 고급 승용차나 명품 같은 사치는 사지 않으셨어요. 알전부자는 아니지만 풍족하게 살았답니다. 상견례 장소에서 처음 만나자마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날 찡그리는 표정을 짓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예비 사돈이신데 그런 표정은 정말 창피스러웠어요. 인사를 대충 하시고자 하시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다. 안에 촘촘하게 적힌 종이 한 장을 꺼내시고 우리 엄마 앞에 바로 갖다 놓으셨어요. 이건 우리 집안의 예비 사돈 목록인데 우리는 사회적 지위도 높고 친척들도 많아서 좀 챙겨야 할 것이 많아요. 그래도 이런 집안에 사위를 두려면 이 정도는 해야만 되겠다 싶더라고. 아, 그리고 뒷장에는 결혼 후에 따라야 할 예의와 미덕에 대해 몇 글 적어 놓았다. 팬으로 일하시는 만큼 딸을 가장 최대한으로 가정 교육하지 못했을 것 같아 걱정이 되어요.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에티켓들을 알면 좋을 것 같다. 아니, 사돈님이 해녀로 일한다고 해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저런 말은 처음 듣는데 제가 아는 한다른 분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못 배운 것이 항상 공부만이 아니라 수양교육까지 포괄하는 것이니까 알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 대단한 능력을 가진 타사들이라면 이렇게까지 준비를 한 것 같아 대견스럽다고 생각돼. 그 사람이 아니지만 비슷한 연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출신 성분을 어떻게 같은 것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비 시어머니와 제 엄마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어요.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에 화가 난 것 같았지만 억지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셨어요. 침묵이 흐르던 중에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니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서 생선 냄새가 나지 않아? 해녀들이 나는 냄새 아닌가? 라고 물었어요. 제가 좀 약한 편이라서요 라며 물러난 제 엄마에게 시어머니의 말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한 소울 말들. 제주도 해녀를 무시하게? 해녀 돈다발 한번 맞아볼래? 그러자 엄마는 가방에서 5만 원권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실망스러운 소리와 함께 패주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미친 여당이 다 있어? 세상에 경찰,
당장 경찰을 불러라. 이 여당 폭행인 줄 아냐? 고상한 척하지 마. 너 같은 여자들은 말로 죽이는 게 더하네. 내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 너 같은 여자에게 내 딸을 며느리로 보내주지 않겠어? 어디서 사나운 돈 없는 년이 까불어. 내가 나보다 돈이 많다고? 그럼 돈을 가져와 자랑해봐. 나는 돈이 많아서 현금 다발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건데 어쩔 거야? 뭐라고? 아니, 정말이야? 여자야, 너는 무식하게 행동하고 있어. 나는 무식하지? 돈 벌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현금 다발을 숨겨두고 사는 게 무식하다고? 어떻게? 너 상처받았어? 서울에서 갑자기 돈을 벌어서 잘 산다고? 알았어. 나쁜 걸 배우지 말고 엄마의 멋진 모습을 따라가는 게 낫겠지. 엄마는 도도하게 일어서며 재산의 자랑까지 하더군. 남편과 남친 부모는 깜짝 놀라는 눈빛을 보였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었어.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돈다발로 싸대기를 날리라더니 그 이야기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엄마는 더 자랑을 했어. 해녀로 땅을 산 지 15년이 되었는데 얼마나 오른 것 같아? 요즘 제주도의 땅값은 대단히 올랐다던데 누가 집을 짓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지금 1억 원을 주더라도 제 딸을 팔지 않을 거예요. 제 딸에게 돌려주고 영원히 이것을 보면서 만족하며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 건물도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물건인지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돈의 자랑은 생애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얼마나 괴로우시고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너무나도 싫어졌어요. 잠시 후 예비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죠. 아니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무척 흥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제가 언제 자랑했나요? 이런 가정의 딸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거 아닌데. 제가 지금 음식점 주방에서 나는 냄새로 인하여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집안의 딸을 내 딸로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무시하는 집안에 제 딸을 줄 수 없어요.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집안에서 귀한 딸을 주겠다고 생각한 건 파혼입니다. 잠시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드디어 주말 동안 있어 일어난 일들의 끝을 낼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무식하게 못 배운 해녀가 해야만 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소 상습적인 상황이 저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어머나, 나래야.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나라, 이런 집안에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 엄마가 나를 깨워주었어요. 정말 멋진 어머니로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곧장 일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그 식당을 떠나서 멋진 엄마의 판단에 따라 우리는 한참을 달려 중국 음식점에 가서 탕수육과 짬뽕을 시켰고 낮술도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제게 들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견례 자리에서 잘 보이기 위해 현금으로 직접 계산하고 팁도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단한 행동을 할 때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나의 어머니는 싸대기를 날리셨다고 했어요. 이제는 그 관계를 끝내야겠다는 판단을 내린 후로 매우 후련했어요. 그 후로 10년이나 계속해온 관계를 한 번에 끝내주셔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그 후, 그 주말 동안 남자친구가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정리를 한 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회사에 나타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굳게 먹고 이별을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의 끝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결정을 내린 것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함께 있을 때의 추억은 소중하고 의미 있었지만 이별은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꿈꿀 준비를 마치고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나리야, 고마웠어. 나는 이전에 할 수 없던 걸 엄마가 해줬어. 왜 그러는 거니?
오빠가 뭐 잘못한 거니? 그랬으면 바꿀게. 응, 알겠어. 나는 오빠와 오빠의 부모님과는 아주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아. 오빠의 엄마 말대로 난 그냥 그런 사람이야. 오빠와는 호통이 다르고 오빠는 오빠대로 내가는 내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오빠하고 맞는 사람은 민주 언니네일 것 같아. 그래. 우리 결혼 때문에 많이 고민 상담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그건 오해야. 민주는 그냥 친구야. 민주한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그 연니한테 차라리 너랑 결혼했어야 한다고? 집안이 그렇게 허접할 줄 몰랐다고? 오빠, 너 정말 이기적이고 쓰레기야. 내가 아니면서. 이제 쓰레기로 보이면 안 돼? 오빠랑 맞는 집안이랑 결혼하면 되지. 너 이러면 나는 회사 어떻게 다녀? 내 체면은 어떻게 생각해? 체면. 그 보고. 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내가 너무 심하네. 아니, 땅이랑 건물 이야기 좀 바랬다. 왜 기껏 해야 알아요? 엄마가 그런 거래.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어. 좀 멀리서 검게 온다고. 제 체면 아무래도 이거지 마야. 너희 집이 많아서 회사 그만두게 놀고 먹어야겠다. 이 정말 너무하다. 아무도 웃어주지 않아. 웃겨 너 정말 웃긴 사람이야.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등급을 매기는 너와 너희 부모님 정말 싫었어. 우리는 이별을 했고 내가 버티든 나가 버티든 우리 회사에서 잘 지내자고. 알겠어? 내 큰 목소리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듣고 있었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 내 잘못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건 미안해서 연차를 써서 휴가를 갔어. 고향에 내려가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 여전히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정말 특별한 엄마인 것 같아. 엄마가 준비한 전복과 해삼을 소주와 함께 먹으며 기분 좋았어. 그 기분은 나만 아는 특별한 행복이었어. 제주도에 있을 때 민주 언니에서 몇 번이나 전화가 왔어. 한 번은 받아야겠다 싶어 전화했어. 그녀는 남자친구를 되돌려달라고 말했어. 알겠니, 나래야? 그녀의 부모님은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서로 너무 오랫동안 친구로만 지낸 것을. 저기 언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둘이 잘 지냈잖아. 그동안 둘이 싸우고 힘들 때마다 내가 해결해 준 것도 꽤 여러 번인데. 이렇게 끝내기는 좀 아쉬워. 그러게 왜 애초부터 집안 얘기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는. 언니, 제가 그런 말까지 해야 돼요? 너무 웃겨.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그렇잖아. 사람이 있는 그대로 집, 땅, 건물, 현금 이런 얘기를 해야지. 구질구질한 모습만 보였으니 당연히 그런 생각하지. 나 같아도 그러겠구만. 솔직히 말 안 한 나래 씨 잘못도 크지. 뭘 그래? 언니는 그럼 사람 돈 같은 거 보고 대우 제대로 해주시나 보죠? 그냥 그렇게들 사세요. 저한테까지 강요하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언니, 호준 오빠한테 과한 스킨십하고 저랑 데이트할 때 막 불러낸 거예요? 그거 굉장히 억지스러웠어요. 너무 웃겼다고요. 언니, 샘나고 질투나서 그런 거 다 알거든요. 여자가 보기에 다 티나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저한테 다시 이러지 마시고 가서 들이대세요. 뭐야, 아니야. 난 아니라고 절대. 아니야. 그냥 우리는 친구라고, 친구일 뿐이야. 친구가 밤을 함께 보내고 세상 못할 얘기까지 다 하고 보니 알겠어요. 저를 바보로 알았죠. 누구와 다툴 때 단둘이 술을 마셨다고 밤을 지새웠다는 거 알고 있어요. 둘이 밤에 뭘 했는지 궁금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눈을 감고 결혼하려 했어요. 제발 제대로 행동해 주세요. 부모님에 대해 욕설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그 언니의 행동 덕분에 남자친구와도 다투고 스트레스를 받았죠. 지금도 괴로워해요. 애초에 끝내야 했던 일을 미뤄서 후회하고 있어요. 짧고도 행복했던 휴가가 끝나고 회사에 돌아왔더니 내 남자친구는 퇴직서를 썼다더라고요. 이미 회사에서 돈만 안고 있는 집안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주위에서는 의심했나 봐요. 제가 대답했다면 다녔을 거예요. 그와 달리 남자친구는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엄마에게 의지하고 실망을 자주 했죠. 그래도 부모가 있다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는 사랑스럽고 감동적입니다.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에요. 어떤 것이든 잊기 힘든 시련과 고난을 극복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부디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시길 바라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있던 억압된 감정이 조금씩 덜리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얼른 이곳에 이야기를 남기세요. 정말 너무나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